자, 쉬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10분에 쉬운 사람 쉬인입니다. 나이가 쉬는 아니고요. 사람 인자를 써서 쉬인입니다.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 쉬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쉬는 시간 10분 쉬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잡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반사적으로 손을 떼고 귓불을 잡곤 하죠. 이를 무조건 반사 또는 척수 반사라고 하는데요. 뇌까지 가서 명령을 받으면 시간이 걸려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수에서 바로 반사 운동을 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사 운동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 때도 작동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아 뜨거 하면서 손을 떼듯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나는 순간에도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때마다 신호를 보내고 반응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몸이 버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감정의 발생과 소멸은요, 일상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생겼다가 사라지기 마련인데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주지 않고 확 잡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컵을 잡고 있으면서 뜨거워 죽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컵을 내려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컵을 잡고 있으면서 뜨거워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놈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괴로움 뒤에는 항상 욕심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뜨거움이라는 괴로움 뒤에는 컵을 잡고 싶은 욕망,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반감이 드시겠지만 찬찬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의식적, 무의식적, 충동적, 습관적으로 등등 다양하게 형성된 많은 욕심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동안 욕심을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서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정해왔지만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욕심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컵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컵을 뺏기지 않으려는 유지욕구입니다. 컵에 대한 소유욕구든지 유지욕구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참아야 합니다. 괴로움 때문에 놓고 싶은데 욕심 때문에 놓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컵으로 비유를 했지만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욕심과 괴로움 사이의 갈등 상황들입니다. 우유보다는요, 마음이 우유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지고 싶은 과다한 욕심의 표현입니다. 컵을 가지고 싶으면 괴로움을 참아야 하고 괴로움이 싫으면 컵을 내려놓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적당한 온도로 컵을 계속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유부단한 상황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 중요한 연습이 됩니다. 욕심을 줄이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의 마음의 짐, 즉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욕심의 욕자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요, 욕심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욕이라는 글자는 골짜기 곡자와 하품하다 흠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마시려고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담으려는 마음, 즉 욕심을 뜻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담으려다 보니 괴롭고 불안한 것이죠. 이런 괴로움 뒤에는 항상 욕심이 있다니까요. 물론 적당한 욕심, 적당한 괴로움, 적당한 불안은 삶에 활력을 주기에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수에 넘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한꺼번에 탁 하고 내려놓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행하시는 분들도 평생에 걸쳐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자가 아니기에 욕심을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괴롭지 않을 정도로 참을 만한 정도로 줄이면 그만입니다. 참 신기한 게도 이미 우리 몸과 마음은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라는 신호가 주어져서 아픈 정도에 따라서 가동의 폭을 줄여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 화, 분노와 같은 감정의 메커니즘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이런 감정들 역시 우리 마음에서 보내주는 신호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주는 이런 신호인 괴로움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고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괴로움인지 여부를 가늠해야 됩니다. 우선 괴로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지금 분수에 넘치는 욕심 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과 생각을 잠시 멈춰 주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떤 부분이 욕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욕심을 발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욕심은 이것도 욕심인가 할 정도로 잘 숨겨져 있습니다. 애정, 사랑, 관심, 선의, 공익 등으로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찬찬히 잘 살펴봐야 그 욕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해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느끼는 괴로움의 감정을 해체하고 그 괴로움의 실체인 욕심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한 과정.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란 책에서 불안은 욕망의 한여로 표현을 하면서 불안을 들여다보고 해체해서 불안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의 원인을 5가지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의 해법으로도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사실 내공이 부족한 저에게는 잘 공감이 되지 않던 차에 이 불안이란 단어를 욕심으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뭔가 좀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욕심을 없애거나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 측정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신호구나.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신호를 잘 이용해서 욕심을 조금씩 덜어놔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발생하는 통증을 무시하고 진통제로 버티다가 결국 몸이 상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괴로움이란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마인드로 버티면 결국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번아웃, 무기력 증후군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괴로움까지 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함에도 진통제로 버티다가 참다가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 해도 이제 수술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만큼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승리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신호를 잘 읽어야 합니다. 둘째,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또 분수에 넘치는 욕심 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잘 포장된 욕심의 실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욕심이고 집착이지 사랑과 관심이 아니구나. 넷째,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덜어내는 욕심의 양만큼 괴로움도 덜어지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욕심은 없애고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욕심도 나를 못 부립니다. 지금까지 쉬는 시간 10분의 쉬운 사람 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